안녕하세요. 샘마왕입니다. 오늘은 데이터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다룰 때 분석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석한 결과를 잘 공유하고 이를 통해서 정확한 의사결정을 받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사람들과 공유할 때 가장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그럼 데이터 시각화의 목적을 한번 더 살펴보면요. 데이터에서 읽어낼 수 있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시각화에 앞서서 정말 먼저 생각해야 될 내용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는 이 핵심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요. 이 핵심 메시지는 시각화시키고자 하는 강조의 방향과 일치해야지만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데이터 시각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원칙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굉장히 여러 종류의 차트가 있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주 사용하는 차트가 있습니다. 이 자주 사용하는 차트는 반드시 그 목적에서는 이 차트를 써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차트를 목적과 일치시킬 때 이해가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고 자료를 만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경향이 있다는 것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도 향후 시각화를 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궁합이 좋은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를 알아보고자 할 때는요, 어떤 속성 값을 비교하고자 할 때 많이 시각화를 합니다. 이때 가장 사용하기 좋은 그래프 중에 하나가 세로 형태로 되어 있는 막대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각 연령대별로 평균 키가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는지를 그 속성 값을 그룹별로 비교를 하기 위한 그래프인데요. 이와 같은 목적의 경우에는 세로 형태의 막대 그래프가 대체로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보는 분석 중에 하나는 시간에 따른 트렌드를 분석을 하는 일이 많은데요. 꺾은 선 그래프가 가장 대표적인 시간에 따른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는 레포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각 나이별로 해서 평균 키가 어떻게 되는지를 트렌드처럼 뽑은 데이터고요. X축에서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키가 20대 이후로 크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했었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의 어떤 시간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점점 젊은 친구들로 갈수록 평균적인 키가 더 큰 경향성을 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간에 따른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것 중에는 영역 그래프를 또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은 이제 매출의 누계를 각각의 사람들에 따라서 적재를 했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선이 전체 매출액에 대한 트렌드를 보여주면서 각각의 인원들이 어느 만큼 영향을 크게 줬는지에 대한 것도 이 사이의 간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시간에 따른 트렌드를 분석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꺾은 선 그래프가 눈에 들어오고 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라는 것을 인지하기가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각종 순위를 비교하는 차트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각종 순위를 비교하는 차트는 막대 그래프를 가로로 눕힌 것이 조금 더 한눈에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매출 순위에 대해서 매출량이 각각 어느 만큼 큰지를 정렬 순서를 매출 순위가 큰 순서로 이렇게 나래비를 세우면 그것이 곧 순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만큼의 차이를 가지는지에 대한 정보도 보여주는 이런 그래프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이 순위 비교도 시간 트렌드라는 항목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와 같이 꺾은 선으로 그리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꺾은 선 그래프 같은 경우는 앞서서 보셨던 영역형 또는 누적형 꺾은 선과는 조금 다르게 개인의 매출액을 각각 뿌린 것이기 때문에 가장 위쪽에 있는 친구가 기여도가 가장 높은 친구고 두 번째 칸이 2순위, 3순위 이런 순서로 볼 수가 있고 이 그래프로 봤을 때 2019년 4분기에는 노란색과 녹색의 순위가 한번 바뀌는 이런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순위의 트렌드를 같이 볼 때는 이와 같이 꺾은 선 그래프가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서 굉장히 많이 보는 내용 중에 하나는 어떤 비율을 비교를 하는 부분인데요. 전체 매출에서 어떤 친구가 어느 만큼의 큰 기여를 했는지를 살펴볼 때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로 사용되는 것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파이 그래프와 이 가운데 구멍을 뚫어 놓은 도넛 그래프, 이런 식의 그래프를 쓸 수가 있습니다. 파이 그래프나 도넛 그래프 같은 경우는 항목이 5개 이내일 경우에는 비교적 눈에도 잘 들어오고 분석하기가 좋은데 5개를 넘어갈 경우에는 조금 보기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하는 요소가 5개 이상으로 많아질 경우에는 트리 그래프로 어느 만큼의 포션을 차지하는지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체 네모 박스에서 어느 만큼의 박스 크기를 어떤 요소가 가져가는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표시를 해도 보다 한눈에 잘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율의 변화 또한 시간에 따른 트렌드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누적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시간에 대한 트렌드를 같이 좀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누적으로 봤을 때 매출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했고 그 각각의 포인트별로 어떤 친구가 가장 큰 기여도를 가지는지를 길이 비로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 조금 더 보다 정밀한 비교는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트렌드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방법이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분포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경우에는 산포도라든지 히스토그램이라든지 박스 수용 플롯을 통해서 데이터의 분포의 계략적인 형태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가장 의미가 있는 분석일 수 있는 요소가 어떤 원인에 따른 증감을 분석하는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차트 중에 하나가 폭포 차트인데요. 이와 같이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매출액이 이와 같이 증가한 현상이 있었을 때 어떤 친구의 기여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느 만큼 크게 적용했고 어떤 친구의 기여도가 반대로 마이너스 영향을 줬는지,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식으로 됐는지에 대한 것을 마치 폭포가 쏟아지는 것처럼 연결된 막대 그래프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개선을 하면 좋을지,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런 거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보신 차트들은요, 엑셀에서도 모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차트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소개한 이 차트만 이용해도 회사에서 시각화가 필요한 데이터들 웬만한 자료는 무리 없이 소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 그 점만큼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엑셀에서 지원하지 않는 차트라고 하더라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고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파이썬이나 R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썬이나 R의 경우에 아름답고 기발한 다양한 형태의 시각화 툴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두 툴뿐만 아니라 다른 툴과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언제나 표현이 잘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데이터 잉크 비율이라는 개념입니다. 유명한 통계학자인 에드워드 터프티가 사용한 용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잉크의 양이 전체 잉크 총량에 비해서 높을수록 시각화가 잘 된 좋은 시각화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당연하고 또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 개념 자체를 머릿속에 넣어두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실제 나오는 결과는 생각보다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잉크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만 염두에 둬도 굉장히 표현이 좋아집니다. 화려한 색상으로 예쁘게 꾸미기보다는 간결하게 필요한 정보만 담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실제 어떤 보고 자료를 만들 때 가능하면 꼭 피해야 되는 게 3D 그래프고요. 칼라도 가능하면은 여러 색깔을 넣지 말고 각각의 단위나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는 보조능금도 촘촘하게 넣어서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수준으로만 넣어서 단순화해서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보를 해석하고 눈에 들어오기가 더 좋습니다. 목적에 맞는 내용만 강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목적에 맞는 내용만 강조하기 위해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색상도 가능하면 다 회색조로 처리를 해서 상대적으로 좀 죽이는 그런 효과를 주기만 해도 시각화된 데이터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분기별로 매출 트렌드를 작성을 했다고 할게요.
목적성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개선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특정 인원이 매출액의 약 50%를 커버하고 있고 2위 그룹에 해당하는 두 친구가 약 30% 수준의 매출액을 커버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싶었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로도 그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오른쪽과 같이 여기 보이는 중간 보조선을 없애버리고요. 분기별로 잘게 쪼갠 것도 연도별로 좀 두껍게 쪼개더라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을 얘기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1위와 2위 그룹의 친구들에 대해서만 조금 강한 색상을 넣어서 표시를 해주고 그 외에 다른 친구들은 희미한 색상을 줘서 그 존재감을 낮추기만 해도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는 이런 차트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 잉크 비율을 줄인 예의 경우에는 1위와 2위 그룹의 존재감, 그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는 이와 같은 형태로 데이터 잉크 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취했는데요. 똑같은 데이터라 하더라도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또 만약에 다르다라고 하면은 항상 이 방법만 취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또 다른 형태의 또 다른 방법으로 차트를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이 데이터 잉크 비율을 높여야 된다라는,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에 잉크를 더 많이 써야 된다라는 이 개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에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좀 약간 어그로를 끌어볼 생각으로 일잘러들도 의외로 잘 모르는 이라는 제목을 붙이기는 했지만요. 사실 대부분의 일잘러들은 이 두 가지 데이터 시각화의 개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감으로 몸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설명은 잘 못할 거예요.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데이터 시각화할 일이 많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데이터 원칙, 그 중에서도 특히 데이터 잉크 비율에 대해서는 차트를 그리거나 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봐도 훨씬 스마트하고 아름다운 데이터 시각화 가공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